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 문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용기밖에 없다고 하고 그 용기는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질문 이제 이따 받아가면서 할 건데 대부분의 많은 학교에 가서 첫 번째 질문 꼭 받아보는데 내가 질문 하나 하겠다. 어떤 계기로 책을 쓰게 되셨나요? 가장 먼저 작가 만나면 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 당신은 그 책 왜 썼습니까? 제가 해리엇을 쓴 거는 예전에 해리엇을 알게 됐어요. 이 신문 기사가 해리엇을 쓰게 된 계기였어요. 제가 어느 큰 도서관에서 국립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머리를 식힐 겸 하고 아래로 나왔는데 도서관 1층에 가보면 보통 신문 같은 거를 이렇게 철해서 이렇게 놓잖아요. 그걸 읽고 있는데 이 신문 기사를 봤어요. 저는 이 신문 기사를 볼 때 몇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첫 번째가 거북이가 175살 산다는 거였어요. 저는 거북이가 오래 산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120년, 130년 아니었나? 근데 175살이라는 말에 첫 번째 좀 놀라움이 있어. 두 번째는 거북이 생일인데 대한민국의 신문에까지 내냐? 신문은 보통 중요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내잖아요. 근데 이 거북이가 우리나라 거북이도 아니에요. 호주에 사는 거북이래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를 쭉 읽는데 호주에서 사는 거북인데 이 해리엇이라는 거북을 옛날에 그 유명한 과학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연구하려고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갔다가 얘를 데리고 왔대요. 갈라파고스 섬이 여기예요. 찰스 다윈이 영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대요. 이 찰스 다윈이 뭐 한 사람인지는 알죠? 진화론. 그걸 연구를 갈라파고스 가서 하게 된 계기가 갈라파고스가 여러 개의 섬으로 돼 있는데 이 섬마다 사는 동물의 분포도가 비슷한데 생김새가 동물들이 다 각각인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동물들이 진화하는구나. 거기다가 또 옛날에 이 지구가 이렇게 한 대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해안가는 다 육지였잖아요. 근데 요 해안가에서 떨어져 나온 요 섬에 동물들이 요쪽에 사는 동물들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수십만 년 동안 지구가 갈라진 이래 똑같은 동물들이 사는데 수십만 년 동안 생김새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화론을 연구한다고 거기 갔다가 몇 개월 동안 진화론을 연구하고 영국 땅으로 돌아올 때 기념품처럼 데리고 온 거북이가 갈라파고스 거북이 해리엇이었어요. 근데 몇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몇 마리는 죽고 해리엇만 남았어요. 제가 왜 놀랐냐면 얘를 언제 데리고 왔느냐? 해리엇이 태어난 거를 추정하면 1830년에 태어났대요. 1835년에 다윈이 데리고 와요. 근데 얘가 언제까지 살았느냐? 2006년까지 살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에 살던 거북이 2000 몇 년도까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몇 세기로 따지면 19세기, 20세기, 21세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신문에까지 나왔냐면 이 해리엇이 지구상에서 사람하고 사는 동물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동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었어요. 동물원에서 이제 기네스북에 올려 있었어요. 해리엇 생일날만 되면 이 기네스북이 1년씩 경신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요. 왜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왔느냐? 이 거북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과학자가 데리고 온 거북이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신문에까지 났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해리엇 생일날만 되면 사육사들하고 관람객들하고 수십 명이 모여서 생일 축하 파티를 벌려줘요. 진짜 막 노래 불러주고 진짜 유명한 동물이네 하고선 신문을 덮었는데 신문을 덮고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약간 생각이 다른 시각에서 봤어요. 해리엇 호강하면서 잘 살고 있네 했는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이 신문 기사를 다시 돌아가면 얘가 1835년에 사람의 손에 데리고 와서 2006년까지 2005년까지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얘는 결국은 사람하고 170년을 살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얘는 사람한테 170년을 잡혀 있었던 거예요. 얘가 자기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 뭐 인터넷 책 찾아보지도 않고도 170년을 누군가한테 잡혀 있었던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있을까? 그 뒤로 다 찾아봐도 없어요. 얘가 너무 슬프게도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오래 누군가한테 잡혀 있었던 생명체예요. 지금까지도 얘가 기록이에요. 자기가 다윈한테 나 영국 땅으로 데려가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5살짜리 거북을 배에 실었어요. 와보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영국 땅이래. 근데 얘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너무 슬픈 거는 이 거북이 같은 이런 동물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오면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DNA가 너무 강렬하다는 거예요. 어딘가로 걸어가야 돼. 나 우리 고향을 찾아서. 가다 보면 사람이 쳐놓은 벽이 있어. 가다 보면 사람이 쳐놓은 울타리가 있어. 얘는 이거를 170년을 하고 있던 거예요. 와, 내가 알고 있는 동물 중에 가장 불쌍한 동물이 아닐까. 근데 얘가 또 영국 땅으로 왔는데 또 너무 힘든 게 뭐였냐면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가을에서 겨울로 탁 넘어가면 얘는 갈라파고스 적도 부근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얘가 갑자기 움직이질 않는 거야. 구석에 딱 틀어박혀서 움직이질 않아. 언제까지 안 움직이느냐? 날씨가 풀릴 때까지. 그래서 다윈이 얘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호주를 식민
식민지로 해서 이제 호주를 만들어온 나라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호주로 가는 군인한테 네가 가서 키워라. 그래서 호주로 가는 군인이 가면서 얘를 호주까지 데려간 거예요. 얘는 또 적응할 만하니까 호주라는 땅에 왔어. 거기서 또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가려고 그랬는데 갈 수 없어. 근데 호주로 갔던 군인이 이제 다시 영국 땅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얘를 어디다 맡겼냐면 동물원에다 기증해. 근데 운이 좋았어, 해리엇이. 해리엇도 오래 살았지만 해리엇이 1830년에 태어나서 1900년대에 넘어오면서 의학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이 수의학이나 이런 게 이거와 딱 맞아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생각지도 못하게 176년이나 살게 된 거야. 해리엇이 그 사람들한테 잡힌 게 17일도 아니고 17개월도 아니고 170년. 그래서 이 거북이의 이야기, 갈라파고스 섬의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조금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쓰게 된 거였어요. 찰리가 동물원에 중간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 동물원이 실제로 있던 동물원인지 아니면은 작가님이 창작을 해서 만든 배경인지 그게 궁금해요. 찰리가 살았던 동물원은 지금도 실제 호주에 있는 동물원이에요. 그 동물원 유명한 동물원인데 찰리라는 캐릭터는 그 동물원에 우연히 찰리라는 이름을 가진 원숭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책에 나오는 찰리라는 원숭이는 작가가 만들어낸 캐릭터예요. 몇 살 때부터 작가하셨는지가. 대학생 때 작가가 됐어. 지금까지 딱 30년째 작가 생활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글을 쓰는데 사람마다 글 쓰는 여러 종류가 틀리잖아. 나는 동화책하고, 동화는 소설이니까 그 연극이나 뮤지컬 대본 이런 것들 쓰는 일을 해요. 너무 고맙고 건강하게 학교, 중학교 잘 다니고 또 추운데 건강하게 잘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할게요. 저는 한윤섭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를 사실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옛 문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용기밖에 없다고 하고 그 용기는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용기 내는 버릇을 들이다 보면 용기도 습관처럼 나지 않나. 또 어린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용기를 좋아합니다. 해리엇의 시작은 신문 기사였습니다. 신문에 오랫동안 176년을 살았던 거북이가 생일 잔치를 벌리는 신문 기사가 났고 또 이듬해에는 그 거북이 죽었다라는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 거북이가 사람하고 살기까지 굉장히 큰 고난이 있었겠다. 사람한테 이쁨도 받고 귀여움도 받았을 테지만 사실은 야생의 거북이가 사람한테 길들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아주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사람의 생각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친구들하고 해리엇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괜찮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해리엇을 쓰게 됐습니다. 해리엇을 죽는 게 하는 게 뭐 작가의 마음은 아니고 사실 해리엇은 현실에서 2006년도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라는 게 사실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심장이 멈춰서 실제로 죽었고 그거는 변할 수 없는 해리엇에 대한 어떤 사실입니다. 작가가 아무리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려고 해도 살아있지 않은 동물을 살아있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허용될 수도 있지만 이런 해리엇 같은 실제 우리 인간과 같이 살았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캐릭터들한테 는 맞지 않습니다. 작가들이 좀 재밌게 다르게 살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럴 수 없어서 해리엇을 죽은 걸로 안타깝게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라면 아마 해리엇 2가 되겠죠. 해리엇 1에서 연결된 이야기니까 아마 찰리는 해리엇이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기뻤을 거예요. 물론 해리엇이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죽게 되라는 걸 찰리는 너무 잘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게 훨씬 더 자유를 얻는 거라고 아마 찰리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찰리 이야기를 연속해서 쓴다면 찰리가 동물원을 나가거나 찰리가 엄마를 만나거나 이런 이야기로 두 번째 이야기를 꾸며내지 않을까, 또 찰리가 친구들과 동물원을 탈출하는 이야기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의 일에 상관하고 관심을 갖고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불편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때 누군가 하지 마라, 그런 건 나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누군가 아주 친구가 교실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한마디 거둘 수 있는 거, 때로는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사실 그러면 그 당사자들과 불편한 관계가 될지언정 저는 그것조차도 용기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어렸을 때 그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그 조금 두려워서, 또 요즘 학생들은 남 일에 관여 안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에 닥친 학생들한테는 용기를 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살면서 자기 스스로한테 뿌듯하게 되는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또 항상 그러진 않지만 어른으로서 조금이라도 그러려고 생각하고, 어른들이라고 해서 항상 용기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또 어린이 친구들이 용기를 적극적으로 내보는 연습하는 거, 아까 말했듯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